네, 학술 스터디 미적분 1강 수열에서 미적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열의 수렴입니다.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말하며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며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리미트 AN이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알파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일반항이 AN은 C일 때, 즉 C가 계속해서 C로 계속해서 값이 나오고 있을 때 이 수열은 C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렴의 발산입니다. 수렴의 발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 AN은 발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며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진동은 수렴도 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에 n승 1 경우에 수열의 값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에다가 1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를 집어넣으면서 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수가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엔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를 늘려보면서 넣어보면 2, 3, 4, 5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이는 180도이므로 코사인 180, 코사인 360, 코사인 54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값은 각각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4번은 진동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의 각 항의 실수배 합, 차, 곱,
목을 항으로 가지는 수열의 극한에 대하여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수열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가 나오고 리미트 B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열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만약 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 나오면 분모가 최고차항으로 분자를 각각 나누는데 이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다음으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4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풀 수 있고요. 밑에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23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 플러스 BN 이게 4고 곱하기 AN, BN은 3이다. 이때 값을 구하는 건데 저희는 AN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로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밑에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밑에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각각을 대입해서 풀 수 있겠죠. 조금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16 빼기 6은 10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열의 극한 대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대소 관계.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열 AN, BN에 대하여 A는 알파, B는 베타, AB는 실수일 때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알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는 베타라고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보다 작으면 알파도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C보다 작고 Cn이 B보다 작으면은 알파는 베타라고 할 때 수열 Cn은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n은 알파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풀기 전에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1과 마이너스 1의 값이 계속해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모든 항에 여기 밑에 있는 분모를 나눠주면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n의 제곱 분의 1 0이고 이렇게 될 때 이쪽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이쪽도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등비수열은 첫째 항의 R,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즉 다음과 같이 R의 n승을 갖는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R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1에서 4분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R이 1보다 클 때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대값 r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을 때는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 네, 다음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등비수열 Rn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R이 크고 1보다 R이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 A Rn 마이너스 네, 다음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R의 n승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승의 수렴 조건은 A가 0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여기서 A는 첫째 항, 그리고 R은 공비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이 전체 항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항 3의 2승이죠. 그러면 이걸로 나누어 주게 되면 8 곱하기 9분의 8의 승 9분의 1만 남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승들은 무한대로 하면 모두 0이기 때문에 8 곱하기 0 더하기 9분의 1 분의 1이 나오고 결국은 9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9분의 2에 이렇게 n승 3 더하기 곱하기 3분의 2의 n승. 자, 여기서 3이 되는 이유는 9분의 n승이 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얘는 3 플러스 2 곱하기 0 밑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3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3의 n승을 앞으로 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러면 3의 n승 반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에서 하였던 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이 부분을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를 풀어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이걸 한 번 더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이므로, 자 여기서 먼저 x는 x에 대해 이게 성립하게 되고, 자, 두 번째로 x 마이너스 2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일 때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x 루트 2, 자 이런 식의 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대충 1.14이므로 1 더하기 1.14하면은 이 범위 안에 1이 들어가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에 x 그리고 1보다 작은 이 경우 하나, 두 번째 1보다 크고 x가 플러스 루트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보면은 첫째 항이 x 여기 1을 넣으면 0이 되고, 그럼 이쪽이 다 1이 되겠죠. 그럼 x 한항으로 첫째 항이 1, 그리고 공비가 요렇게 되죠. 아니다, 공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렴하려면은 x는 0 또는 x1 2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좀 더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요거는 이쪽 나눠서 들어가면은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 뒤집어 주면은 1 x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1 플러스 Rn승분의 Rn승의 극한값 구하기.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우선 R이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Rn승은 0이므로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R이 1일 때 리미트 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므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때 리미트 무한대이므로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Rn승분의 1은 0.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갈 때 N승은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급수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수란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곱셈기호 플러스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으로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수열을 급수라고 하고 이것을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 기호를 시그마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의 부분합입니다. 급수의 부분합은 첫째 항부터 n은 방금 했던 급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며 이렇게 S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 급수를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네, 급수의 수렴입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이란 방금 했던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맨 첫 부분에 했던 그 수렴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다음은 급수의 발산입니다.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고 합니다.